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해군 일함대 내에 헬기 이착륙장인 해상작전 헬기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민관군 협의체 구성도 거부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일단 주민 설명회에 참석했고 헬기 소음 시연에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이 개최한 해상작전 헬기장 주민 설명회장이 동해시 송정동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해군은 동해시 송정동 해군 일함대 군항에 작전 헬기장 건설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해권 해상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정비와 군수 지원 등을 고려하면 이곳이 최적지라는 겁니다. 모두 67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연말까지 3만 제곱미터 면적에 헬기 이착륙장과 주기장, 경납고 등을 갖춘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작전 헬기장으로 인한 예상 소음치는 일상 대화 수준이고 군사 보호구역의 추가 설정도 없어 현재 수준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상작전 헬기장 관련 주민 설명회를 마친 해군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헬기 소음도 측정 시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해군은 오는 21일 헬기 2대를 투입해 소음 정도를 확인할 기회를 마련하고 측정한 소음도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군은 동해 해상작전헬기 지원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군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당초 작전 헬기장 조성 원천 불가와 민관군 협의체 구성 거부 등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주민들은 일단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입장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시연회를 통해 소음 정도를 확인한 뒤 헬기장 건설 관련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소음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제 반대한다. 이제 그런 취지의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이 해소되면 저희는 또 전향적으로 또 고려해 볼 수 있다. 주민들이 그동안 작전 헬기장 조성에 강렬한 반대에 나섰던 건 동해안으로 수십 년 피해를 입은 데다 작전 헬기장이 생길 경우 소음 피해까지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음 측정 시연이 해군과 주민 간의 거리를 좁힐지 아니면 주민들이 다시 완강한 반대에 나설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대형 숙박시설이 잇따라 건설되고 있는 양양 낙산 해변 앞바다에서 해양생물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에 방류수를 흘려보내는 하수관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사장 주변 환경을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질 검사를 단 한 차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바닷속 곳곳에 조개 집단 폐사로 거대한 조개 무덤이 발견된 강원도 양양의 낙산 해변. 한 달 뒤 상황은 어떤지 바닷속으로 다시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는 바다의 바닥에는 죽은 조개 사체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조개 무덤을 찾아가 보니 홍합과의 섭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바다로 향하는 하천 주변의 대형 숙박시설 공사장 일대 빗물관에선 오염원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톤가량의 오염원이 확인됐는데 시멘트 관련 성분도 섞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하수관의 오염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비공개 문건입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6월 하수관의 토사와 폐기름을 발견하고 건설사들의 이를 제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토사와 폐기름이 하수관의 흐름을 막고 오염원과 섞여 바다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로에는 몰탈이나 시멘트 같은 못 버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시정명령 내리죠. 또 공사장 일대 집안이 침하하면서 오수관이 파손돼 이를 복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기록된 각종 행정명령과 조치 요구만 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전까지 3년 동안 수질검사는 공사 초기인 2021년 말 단 한 번만 진행했습니다. 내부 소통이 없었던 게 문제로 추정됩니다. 수질을 측정하는 환경 관련 부서는 빗물관과 하수관을 담당하는 상하수도 사업소가 오염 배출 사실을 공유해주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수질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환경단체는 과거에 바다로 배출돼 지금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미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돼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파악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초기 대응부터 실패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점검을 하고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배제된 채로 그 심각성을 양양구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양양 낙산해변은 도립공원 해제로 개발 빗장이 풀리며 반경 1km 내에 준공됐거나 공사 중인 대형 숙박시설은 6곳으로 앞으로 7곳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사흘째 강원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강원 전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강원 영서 5에서 40mm입니다.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도 내 교사 15%가량이 아동학대 신고 혹은 신고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스승의 날을 맞아 강원도 내 교사 5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4%인 73명이 아동학대 신고 위협을 받았고 2.7%인 16명은 실제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71.5%가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고 다음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육청이 소송 사무를 전담 처리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나서는 강원도 내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원정 산후조리 등의 문제와 민간조리원의 높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인데 실제 감면 혜택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5월 현재 강원도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5곳, 속초와 영월 2곳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 450여 개 산후조리원 시설 가운데 공공시설이 20곳 남짓임을 고려하면 분만 취약 지역이 많은 강원도 내 시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 문을 연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기준 삼척시 출생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선호도 높습니다. 문제는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이후 시군마다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은 2주 18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웃도는 민간시설보다 적은 데다 출생이 줄면서 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운영비와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용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비하면은 많이 거의 2배 정도 가까이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설 건립은 국도비로 일부 지원되지만 운영은 대부분 시군 예산으로 부담하다 보니 똑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도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들이 받는 혜택도 차이가 있습니다. 삼척 시민은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양양구는 다자녀 90%, 일반 주민은 8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내년에 조성되는 속초시는 50%만 감면됩니다. 시군별 조례로 정한 감면 대상과 비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거는 저출생의 증가 차원이라 하면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게 답이 많죠. 네, 행정적인 면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시설 조성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전부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현행법의 청년 나이는 19세부터 34세까지지만 최근 청년 연령대를 확대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줄고 지방에 사는 40대 주민의 유출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주민 5명 중 2명이 노인, 바꿔 말해 65세 이상 노인 비율 40%를 향하고 있는 횡성과 영월.
유엔이 정한 고령화, 고령, 초고령의 세 가지 분류 중 최고 단계인 노인 인구 20%인 초고령 사회 기준의 2배 가깝습니다. 세계적 추세인 고령화에 맞춰 이제는 노인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65세부터 70세 주민을 노인이 아닌 건중년으로 선포한 횡성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노인 비율이 강원 최고인 횡성에서는 부양이 필요한 노인보다 건강한 중년으로 봐 사회활동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노인 기준이 변화하듯 청년도 어디까지를 청년으로 봐야 할지 논란입니다. 최근 원주시 의회는 현행 청년 기본법과 각 광역 기초지자체가 정한 청년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하나로 통일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청년 기본법이 정한 청년은 19세부터 34세, 원주시는 39세, 강원도는 45세까지가 청년인데 평창과 태백, 철원, 양양을 비롯한 충청, 전라, 경상 등 기초지자체 곳곳에선 49세도 청년입니다. 15세를 청년의 시작점으로 정하기도 해 49세까지 최대 34년 터울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2022년 강원도의 18세부터 39세 청년은 37만 4,300명, 반면 현행법 기준인 19세부터 34세, 6년 폭을 좁히면 26만 5천 명으로 10만 명 넘게 줄어듭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청년 기준을 완화해 취업과 결혼, 출산 지원 문턱을 낮춰 지방 소멸을 늦추겠다는 게 강원도 전략입니다. 창업이나 결혼 후에 주택이나 아니면은 자녀 같은 경우에 출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청년 정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 연령들이 좀 더 고령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방에선 20대 위주 젊은 청년보단 기술적 숙련도가 있는 중장년의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안을 일시적으로 조금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과 구인의 그 미스매치를 조금 해결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100세 시대에 맞춰 청년과 노인 기준 완화는 물론 정년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딸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는 오늘 피고인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검찰 송치 후 피고인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 인지하는 등 수사를 통해 피고인을 직접 구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증축이 적발된 건축물과 주차장 관리가 미흡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를 살핍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 정기 검사와 정밀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강릉시는 건축물 대장과 대조해 주차장 불법 용도 사용 적발 시 시정 조치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고성군 대진항이 해양수산부의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연근해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육지로 옮길 때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경매장과 냉장 냉동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고성군 대진항 위판장에 조성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개방형이었던 위판장이 내년도 폐쇄형으로 전환되면 실내 온도가 15도 이하로 유지되며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가 18일 개막하는 장미축제를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축제와 음식점 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 교육과 함께 서약을 받고 행사 기간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삼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먹을거리 메뉴와 중량, 수량,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해 상인들이 가격을 바꿀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2024 삼척 장미축제는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장미공원 일원에서 천만송이 장미를 배경으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6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맞아 강원도에도 다양한 축제와 할인 행사 등이 마련됩니다. 다음 달 마련되는 축제로는 7일에서 9일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의 속초 설악문산 문화축전, 14일에서 16일 속초 실향민 문화축제, 동해 무릉변류천지 라벤더 축제는 8일에서 23일까지 펼쳐집니다. 속초 국립등산학교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과 동해 해별이와 무별이 찾기 등의 체험과 이벤트도 마련됐고, 웰촌 여행지로는 강릉이 선정됐습니다. 강릉 아르떼 뮤지엄, 하슬라 아트월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패키지와 입장료 할인, 태백시티 투어버스, 강릉 투어패스, 태백 관광택시, 동해 망상 한옥마을 등 여행 할인 행사도 펼쳐집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고성 통일전망대 코스가 오늘 일반인의 개방에 본격 운영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로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주 5일 하루 2회 회당 20명씩 참가비 만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통일전망대 코스는 남한 최동북단 DMZ 고성 해안을 파도 소리 따라 걸으며 북한 지역 금강산과 해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